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빠바바밤 빠밤. 요즘 계속 이거야. 얘는 아주 위험하게 이렇게 껴드네. 이게 전방 충돌 경고, 방금 삐비비빅 소리 들으셨죠? 앞에 차가 갑자기 진짜 보통은 미리 깜빡이를 켜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 앞에서 팍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차가 미리 레이더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경고와 함께 또 이렇게 감속을 해줍니다. 확실히 이런 안전 편의 옵션 이런 기능이 있으면은 운전도 편하고 또 아무래도 이런 안전성에 있어서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차가 점점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또 자동차를 굉장히 사랑하는 또 자동차 유튜버로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또 많은 분들도 좀 뭔가 아쉬울 만한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2022년부터 이 현대자동차에서 내연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전기차로 가는 거죠. 내연기관 대신 전기차 플랫폼을 좀 더 개발하고, 또 항상 전기차 타면은 제일 큰 문제인 이 주행거리, 이제 배터리에 관한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더 개발을 많이 하겠다라는 거죠. 산타페는 뭔가 이게 아빠 차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서 그렇지, 그냥 차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진짜 좋아요. 일단 넓은 공간이 있죠. 그리고 또 2열이 폴딩이 굉장히 좀 평평하게 180도로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차박, 차크닉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승차감이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뭐 도로가 막 갈라지고 난리가 났는데 진동 같은 게 크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래서 승차감도 좋고, 또 이런 소음, 엔진 소음이라든지 뭐 풍절음, 기타 소음들도 조용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조용하고요. 특히나 저는 산타페를 2.2 디젤도 타보고 1.6 하이브리드도 타보고 또 지금 타고 있는 2.5 가솔린도 타봤습니다. 산타페에 있는 모든 라인업을 다 타본 셈인데 가장 마음에 들었던 파워트레인은 지금 타고 있는 이 2.5 가솔린 터보인데요. 진짜 이 가속 성능이 진짜 좋습니다. 거의 뭐 스포츠 세단급으로 막 팍팍 잘 나가고, 일상 영역뿐만 아니라 또 고속 주행에서도 출력 스트레스가 진짜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그래서 진짜 정말 마음에 드는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단지 이 산타페라는 모델이 1세대부터 많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아빠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차라고 인식이 강한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젊은 분들 2030 세대도 뭐 자녀 없는데도 산타페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수입차로 비교하자면은 벤츠로 봤을 때는 GLC급이고, 또 BMW급으로 보자면은 X3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엠블럼만 다른 거예요. 약간 뭐 성능도 비슷하고 승차감도 비슷하고 또 공간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냥 그 산타페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아빠, father 그것 때문에 약간 젊은 층에서는 좀 이렇게 선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차종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이 지금 보니까 또 어느 순간 내기로 변했거든요. 이 외부 바깥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의 탁도 이런 거를 알아서 조절을 해가지고, 밖에 지금 약간 미세먼지가 있나 봐요. 그럴 때는 알아서 내기로 조절이 되고, 또 뭔가 뭐 공기가 시원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알아서 또 외기로 조절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감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놔도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여기 이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뭐 외부 공기가 안 좋으니까 창문을 닫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창문이 스르르릉 하고 닫혀요. 이런 것도 되게 배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산타페가 패밀리카로 많이 타다 보니까 또 뒷자리에 아기들이 많이 타거든요. 뭐 카시트도 많이 설치를 하고, 이 뒤에서도 이 윈도우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잘못 눌려갖고 애들이 이렇게 막 아빠 좋아 이러다가 손이 낑기는 사고, 그런 사고 간간히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산타페는 만약에 이 창문을 닫았을 때 뭔가 이렇게 턱 이렇게 감지가 된다, 뭐 이물질이 감지가 된다, 그러면은 알아서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그런 것들도 좀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확실히 뭐 성능도 좋기는 좋은데 승객을 위한 편의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풀업
캘리그라피에 뭐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거기서 또 뭐 아웃도어 패키지인가 뭐 다른 패키지가 또 굉장히 많은데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어요. 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스티어링 휠 이거 조절하는 이 부분에서 무슨 워머처럼 약간 겨울에 우리 이거 벽난로 같은 거 쬐잖아요. 그런 게 여기 들어가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한 40만 원인가 50만 원이었는데 뭐 여름에는 당연히 쓸 일이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영하 10도에서는 뭐 아무리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뭐 여기 위아래 해놔도 무릎이 시리거든요. 또 나이 들면은 그렇게 무릎이 시리더라고. 아무튼 그런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여기 핸들 아래쪽에서 이렇게 좀 적외선 같은 열선 같은 걸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랑 또 지금은 크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또 이 크렐 스피커 옵션에서 또 몇십만 원짜리 뭘 추가하면은,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음악을 듣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베이스가 둥둥 울려 펴지는 그런 음악이야. 그러면은 시트에 뭐 어떤 장치가 추가가 돼가지고 만약에 뭐 둥둥 이런 소리가 나면은 이 시트에서도 둥둥 이런 소리와 진동이 이렇게 나는 게 있더라고요. 어우 뜨거워. 제가 너무 오버했나 봐요. 열선을 강하게 틀어놨더니 살짝 데인 것 같은데? 아 맞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철에는 열선 많이 틀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또 장거리를 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게 뭐 아무리 뭐 화재 위험성이 없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열선을 막 강하게 틀고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뭣도 모르고 그냥 열선 틀어놓고 아우 따뜻하다 이러면서 장거리를 갔는데, 그날 집에 갔는데 왠지 허벅지랑 엉덩이랑 좀 여기가 좀 따가운 거예요. 살짝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피부과를 갔는데 원장님께서 이거는 저온 화상이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약이랑 그 바르는 연고 그런 거 처방을 받았는데, 진짜 이 열선도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핸들 열선은 좀 과열이 됐다 싶으면 알아서 꺼지는데, 이 엉덩이 열선은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엉덩이는 데워도 상관없다는 건가? 제가 본편 리뷰에서 이 2.5 터보 가솔린은 연비가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고속주행을 했을 경우고, 시내에서는 지금 정확하게 6.8km가 나옵니다. 아니 이거 뭐 대형 세단인가? 이거 뭐 지구공이야? 연비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제가 소렌토, 산타페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아빠분들도 그렇고 소렌토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산타페를 살 것이냐, 요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은 아싸리 그냥 카니발 가는 건데, 카니발은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가족이 다 타 있을 것 같은 느낌. 왠지 나 혼자 타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타고 뭔가 친구를 만나러 가면은 야 이거 자식이 뭐 애들 위해서 샀냐? 왠지 이런 말 들을 것 같고. 하지만 소렌토와 산타페는 그런 느낌까지는 안 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젊은 분들도 많이 타시고 그냥 뭐 젊은 SUV 그런 느낌이니까. 그래서 소렌토와 산타페가 또 인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산타페가 연식 변경되면서 이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신차지만 또 뭐 가격도 뭐 약 뭐 135만 원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렌토가 훨씬 더 비싸더라고요. 물론 그냥 깡통 시작가는 소렌토가 좀 더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소렌토는 제가 그 카탈로그를 보니까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트림 하나 선택하면은 진짜 그냥 뭐가 없어. 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막 이 10.25인치 내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다 뭘 넣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산타페보다 비싸더라고요. 이 산타페가 연식 변경되면서 그냥 트림 안에 모든 옵션들이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그냥 트림 하나만 골라도 그래도 탈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가격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산타페가 가성비가 조금은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기존에 그냥 2020 산타페로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가성비가 좋았기 때문에 아유 소렌토 살 바에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냥 산타페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이게 산타페가 이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물론 아직까지도 저렴하긴 하지만 가격폭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풀체와 페리의 대결이잖아요. 웬만하면은 페리보단 풀체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참 이게 애매해집니다. 막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 신형 나오면은 제 신형 나오고, 그러니까 퐁당 퐁당 이런 느낌인 거죠.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저는 더욱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 바이.